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저 좋은 연구원 녹음했었는데 월보 저번 달에 내가 녹음 못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자료 나온 거죠,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래도 빨리 녹음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빨리 시작합시다. 네. 저번 달에는 저희 엑스레이 디텍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스터디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을 앞두고 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애들 좀 적었는데요. 일단 26페이지에 제가 거의 매달 지겹도록 10년 이상 말씀드리고 있는 리노공업부터 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우선은 부산 지역 반도체 수출액이 1분기 때 YY로 14.1% 올라가면서 역사적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2월 달에 20.9% 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건 제가 리포트를 왜 또 썼냐면 3월 달에 53.7% 성장했어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아마 29.1% 이런 무역 데이터가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리노공업의 실적은 아마도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 25에서 30% 정도 성장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수기인데 그냥 역사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놀랍진 않아요. 이유가 리노공업이 최근 10분기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46%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PER이 뭐 작년, 재작년에 거의 30배 정도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제 추정 실적 기준으로 20배 정도까지 이제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멀티플에 대한 경영 메리트 좀 올라가고 있고요. 제 추정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상 제가 보수적으로 좀 갖다 대기 때문에 올해 연말을 놓고 지금을 놓고 본다면 한 17배, 18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성장률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진 않지만 계속 잘 성장하고 있고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회성 요인이 아니에요. 일단 이 회사는 과거 10년 이상 역성장한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성장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세상의 변화예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IT 디바이스, VR, AR을 비롯한 것들 혹은 스마트 가전류들 과거에 있던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신규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차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리노가 좋고요. 리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리노 공업의 실적은 그냥 98%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저장하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SK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리고 네. 그 나머지가 다 비메모리예요. 그쵸.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비메모리가 더 크죠. 그래픽 반도체도 있고 네, 뭐죠? GPU, CPU, AP 그런 그쵸. 것들 생각하시면 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저 이번 달에 탐방 노트 보니까 비메모리 종목들 넣어놨던데 그런 것들 좋게 보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변화가 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신규 IT 디바이스가 생겨나는데 과거보다 연산 작업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아주 쉽게 보시면 디램 낸드는 저장하거나 그런 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저장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연산하는 것들을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나 그런 것들, 휴대폰에는 AP가 있고요. 아니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잣대를 딱 놓고 봤을 때 쉽진 않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IT가 반도체 IT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공대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큰 그림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뭐 CPU, GPU, AP 같은 약간 범용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뭐 ASIC, 주문형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나 연산을 하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루는 그런 업을 하는 업체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 사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노 정도의 약간 그 매출 규모라든가 시가총액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못 찾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본 결과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네, 맥커스 그리고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게 비메모리 업체죠. 네, 간단히 언급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어떤 업체냐면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IT 업체들이 500개, 1000개씩 다 고객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 장비 세팅하거나 아니면 제품 구현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씩 다 사요. 인텔 가서 사오고 어디서 사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필요한 것들을 이 메커스나 유니퀘스트나 하나 더 있어요. 유니트론텍이라는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이라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 제공해 줍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해외의 유명한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제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 비메모리 유명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업체들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걸 사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공급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유통업자네? 유통업체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베이스를 논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안 보세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안 보세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숫자예요. 작년, 재작년 성장률은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메커스는 영업이익이 뭐 90억대에서 260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270%그 정도, 2.7배 정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동행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플을 올리자는 것보다 EPS 그로스만큼은 그래도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티플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일단 메커스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나옵니다. 트레일링 기준으로요. 코드가 아니에요. 확정 실적 기준입니다. 유니퀘스트도 5배에서 8배 사이 정도입니다. 유니퀘스트는 트레일링 기준으로 10배는 넘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유니트론텍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800억 정도 되는데 잠정 공시를 했어요. YY로 매출액은 65% 증가했고요. 1분기 실적이요. 영업이익은 80% 증가했다고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9일 날? 네,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유니캐스트 시세도 잘 나올 거다 이 얘기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의 방향성이 과거 다 똑같았었거든요. 업이 같고 고객들이 그렇게 경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 업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유니퀘스트랑 유니트론텍이 잘 나왔기 때문에 유니퀘스트와 메커스가 아직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냥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네. 최근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음식료 업종, 네. 조선 이런 거다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쪽이 좀 관련이 되더라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 이 종목을 알아야겠는데 네. 지조 보다 보니까 나 메커스는 알아요, 내가.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냥 유통업체니까 좀 네. 눈이 안 가더라고. 그죠. 다들 안 보시죠? 괜찮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평가를 보이는 거죠. 특히나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이미 했잖아요. 유니트론텍은 노출도가 한 60% 이상이 자동차용 반도체예요. 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얘기하길래 내가 지금. 네. 그런 이쪽이 거예요. 엄청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지금처럼 유니트론텍 1분기 실적 80% 나온 것처럼 이 속도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YY로 성장하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싸지 않은 기업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연관된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깊게 파거나 그럴 정도의 레벨은 안 돼요. 전 공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반도체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고 흐름이 맞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실적이 계속 올랐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였던 거죠. 흥미로운 얘기인데 네. 이게 내가 요새 자동차 관심이 많아요. 네. 지용 영혼이 없어. 자동차 담당자가 네. 없어가지고 내가 네. 그런데 제 페이스북 보시면은 이제 퀀트 베이스로 이렇게 좀 데이터 봤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자동차 시력이 잘 나왔거든. 네. 그 이유도 내가 좀 내 생각에 또 있는데 또 하나는 이쪽이 그로스가 나왔을 때 같이 좋아질 곳이 뭐냐 딱 생각해보면 네. 이쪽이거든. 맞아요. 네. 그냥 자동차의 전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네. 엄청 커지는데 네. 그냥 종목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를 탑다운으로 보면 절대 안 잡힙니다. 그렇구나. 그냥 다 노가다로 봐야 돼요. 메커스나 아까 네. 말했던 유니퀘스트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주가가 최대 안 좋았더라고. 막 올라갔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공부는 파생된 걸로 그러니까 맥커스랑 유니캐스트는 약간 이런 분위기의 회사라는 걸 탐방 노트로 적어놨고요. 똑같은 분위기에서 다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한 달 이내에 리포팅을 했지만 이리오는 안 찍었기 때문에 언급드릴게요. 삼형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형전자도 관련되지. 네, 삼형전자가 현재 자동차 쪽 비중이 12%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전기차랑은 무관해요. 거의 그냥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근데 올라가니까 약간 달라 삼형전자랑은. 네. 좀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좀 바뀌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는 전기차 쪽 포지션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맞아. 내에서도 충전 모듈이나 그런 데 필요한 전해 콘덴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가 그로스가 좀 있냐. 크게 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네. 그 자동화라는 거, 뭐 로봇네이션 뭐 이런 쪽들이 있고.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쪽이더라고. 자동차 쪽이 변화가 되게 많을 것 네, 같은데. 자동차 쪽은 그렇죠. 왜냐면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치. 되게 급격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되게 심하게 바뀌어요. 당시 전화해가지고 이런 유통업체인데 말하면 먹혀? 빅메모리라고 이렇게 해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먹히지.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티플이 싼 건데 저는 그냥 철저하게 멀티플을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멀티플이 올라갈 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냥 멀티플 안 올려도 되니까 EPS 그로스만큼 주가 오르자. 딱 그 정도 추이에요. 신기한 게 이쪽 네. EPS가 되게 좋거든.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는데 네.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급 호기심이 생겼대. 맥커스. 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맥커스라는 기업은 OP 마진이 과거 5년 동안 10% 이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베이스가 낮진 않다라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기업들. 이걸 보면 이렇게 마진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건 얘네가 네. 뭐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아, 네. 아주 간단한데 FPGA 반도체라는 거는 FPGA예요. P가 프로그래머블이에요. 프로그램이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칩을 갖고 오는데 거기 회로선을 프로그램으로 새겨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기술적인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 당장 2021년에 영업이익이 90억에서 260억이 됐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 초반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얘네 고객이 뭐 네. 유닛 테스트, 뷰웍스 같은 데도 좋은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자동차 데이터 센터 만들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커지고 있는 산업이거든. 네, 그래서 다 커지고 있는 산업에 발 담그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더 사실 깊게 좀 한번 들어가 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자세히 좀. 이게 컨택이 좀 어려워가지고. 안 만나죠? 네. 꼭 이런 현실적- 꼭 예.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쉽진 않아서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언급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드리는 거지 결론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종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이제 네. 그로스 찾다 보니까 네, 메모리 쪽은 우리가 다 반부터 메모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메모리라는 거는 결국은 뭐 막 맘대로도 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 네. 이 비메모리 시장은 그냥 막 하도 다양하니까 네, 그냥 막 다양하죠. 커지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리노가 좋아질 게 분명했던 거야. 네, 리노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면 좋아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IT 업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좋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걔네가 알아요. 좋아지는 게 네, 얘네들도 좋아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 네, 같은 저희가 같은 거니까. 좀 이게 같이 리노를 설명드려서 이걸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왜 같은지 이유가 같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사실 리노 같은 게 배 같은 데가 많이 들고 있잖아. 네. 당신 그때 세미나 갔을 때는 거기 그래서 만나서 얘기한 당신 네. 얘기하더라고. 네. 근데 유니퀘스트라는 회사도 참 싸다. 그 맥커스, 유니퀘스트, 유니트론텍 다 셋 다 비메모리 분들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번 그런 정도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가 아니라 이걸 좀 깊게만 들어가게 회사에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뭐 막말로 뭐 좀 약간 장기 투자 가능한 네. 종목인데. 근데 뭐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은 일단 미팅 해본 적은 있고요. 네,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괜찮고요.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도 미팅 하시고. 왜냐면 리노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5년 전 오늘 해가지고 당신이 떴어. 5년 전 리노고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고 싶은 거지. 우리 리노도 얘기하면 네. 정 팀장. 네. 리노 알아 정우씨. 네. 하는 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가져와 이거란 말이야. 그냥 혹시 이런 게 그런 게 해당될까봐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맥커스나 리노를 커버한 지 한 12년째 거의 13년 차인데 항상
10년째 거의 한 7, 8년 똑같은 리노 같은 기업 가져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한 5년, 7년 전부터. 근데 리노만한 애가 없었어요. 알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요 월버에 진짜 욕 많이 먹는 종목들 2개 들어가 있어. 다나와랑 동국제약이야. 네, 그것도 말씀드릴 이거 거예요. 업데이트 좀 해줘. 이거 내가 네. 주비어대도 네. 의외로 우리 중소형주팀 네. 종목으로 많이들 갖고 있는데.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이제 19페이지에 이거야말로 제가 여기 중소형주 탐방 노트에 대놓고 맨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탐방을 다녀온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 적어놓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미팅이 좀 어려운 기업들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공부해보니까 혼자 공부하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실래요? 이런 기업들을 좀 던져드려요. 딱 이 기업이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계면 활성제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지. 네, 아시는 분들은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면서 가정주부들이 나 그거 싫어하는데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샴푸, 린스, 바디용품에 들어가는 세척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덮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성장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뭔가 엣지 있는 것 같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면 활성제가 전체 매출의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이 뭐 샴푸, 린스 그런 세정 쪽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원료라든가 샴푸, 린스 어떤 그런 거 이제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사는 뭐 사업보고서에 써 있어요. 아모레, 뭐 LG 생활건강, 뭐 로레알, 뭐 P&G 이런 데들이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너무 재미없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듣고 나서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는 제 모델링 잡고 계속 퀀트 베이스로 좀 해요. 잘 걸려요. 계속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2015년 이후에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회사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공장이. 거기에 수출입 무역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계면 활성제와 연관성이 높은 애를 돌려봤더니 1월 달에 매출적이 147.6% 올라갔고요. YY로. 2월 달에 81% 올라갔고요. 3월 달에 141.7% 올라갔어요. 그래서 1, 2, 3월 합산으로 122% 올라갔습니다. 저도 몰라요. 회사 측에 뭐 컨펌해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제 번역서에 감수를 했는데 네. 그때 리노공업 얘기하면 내가 그때 데이터 달라 했잖아.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 볼 때 그 지역별로 수출입 통계 보면 네. 보일 때 있잖아. 네. 이것도 그런 거네. 네. 지역별로 본 거예요. 지역 파가지고 딱 이걸 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엑기스거든. 네. 기업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거든. 네, 이거 이거는- 주가 좋겠네, 오늘 케이스야 이거. 아직 뭐 시장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회사고. 아니 근데 네, 뭐 한 것도 그럼 뭐 없고. 거기 일봉 시적 아직 안 나왔어요. 몰라요 저도. 지역 그 수출 데이터만 나중에 따져보면 네. 진짜 뭐 뻔하니까 리노도 부산에서 뻔했던 거 아니에요? 네. 분위기는 거의 맞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히 맞지는 않죠 당연히. 아니 막 그건 네. 방향만 보는 거지. 네, 뭐. 방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산. 제가 틀릴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뭐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봐보세요.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실적 나왔을 때 얼마나 나올지. 뭐 저도 뭐 모르는 거죠. 좋겠네. 회사 측에서 들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를 만약에 계속 안 좋다가 이번에만 좋아요라는 걸 잘 외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꾸준히 성장했는데 이번에도 성장하는데 그 폭이 좀 올라가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실패하더라도 사실 별로 나중에 방향성이 뒤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이 회사는 2015년 이후에 매출액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명확해요. 수출이 올라가요. 내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이제 삼양사로 인수된 다음에 영업력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나 고객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아는 기업은 아니니까 이런 거 같이 공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매매는 힘드실 수도 있죠.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뭐 재산에 연동된 거기 때문에 막 매매하시라는 걸 권해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듣고 하는 것보다 하나씩 스스로 공부하면서 파보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케이스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 좋네 오늘 그 네. KCI도 그렇고 네. 마커스와 유니캐스트는 워낙 요새 네. 비메모리 쪽 파고드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네. 그거는 좀 네. 리논 얘기했고 네, 다나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나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치.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인수한 코리아 센터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다나와를 키울 거예요 라고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러면은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크게 없어요. 일단 주가는 52주 최저가에 머물고 있고요. 멀티플도 거의 5년 내 최저치입니다. 사실 기업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대치 이상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미흡하긴 합니다.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매출액은 YY로 오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 증가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다 안 올라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그로스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도 성장률이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률이 높진 않아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코리아 센터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대시키겠다. 이게 나왔을 때 조금 더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안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업이익은 쇼크를 생각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회사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건데 과거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인수가 되면 회사가 어디로 흡수합병 돼요. 그럼 위로금 주더라고요. 예, 중소기업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금 생각해보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줄지 안 줄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준다면 고민해봐야 되는 게 보통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 나는 기업인데 직원 수가 한 346명 돼요. 그러면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뭐 퉁 쳤을 때도 뭐 한 30억, 40억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위로금을 준 건데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만약에 준다면 어닝 쇼크가 나오겠죠. 그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영업 외단에서는 무조건 영업의 일회성 수익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뭐냐면 다나와 컴퓨터라는 이 규모가 크지 않았던 100% 자회사를 팔았습니다. 180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2021년 말 장부가액이 82억이었어요. 그리고 1분기만 뭐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90억 계산해보면 90억 정도 일회성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 일회성은 별로 안 쳐주잖아.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일회성 수익. 이거 두 개는 이걸 알고 계셔야지 1분기 시작 딱 나왔을 때 이게 갑자기 순이익은 뭐고 영업이익은 뭐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나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동국제약은 저번에 좀 내가 같은 뭐 만나보고도 오고 그런 것 같아서 궁금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동국제약 계속 좋아해요. 주가가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외국인 왜 이렇게 팔아? 나도 주위에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좋은 회사예요. 제가 모델링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지켜본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38페이지에 있는 그림 15번 보시면 이 매출액 그래프 한번 보세요. 38페이지에 있는 그림 15번인데 네, 15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걸 분기별로 쪼갰을 때도 거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상황이고 여기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아무나 보셔도 돼요. 지금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리고 올해 EPS 그로스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20% 후반대 성장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을 때 관심 없으시면 덮으셔도 돼요. 이 기업과 취향이 맞지 않으신 분입니다. 취향은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아마도 역사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매출액은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일단 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변화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아마 올해 3분기 정도부터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1분기부터 되는 것 같아요. 더 빠르게. 생각보다는 되게 빠르게 좋은 거잖아. 영업이. 좋은 거예요. 바이콜이에요. 바이콜이네 그러면. 네, 바이콜입니다. 네. 야, 이번에 바이콜 좀 돼야 되는데 이거. 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답답한 회사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백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회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좋은 회사, 매년 성장하는 회사, 약간 리노공업 같은 그런 회사로 인식됐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회사 크게 OTC, 일반 의약품, 그리고 ETC, 전문 의약품, 헬스케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OTC 쪽이 수익성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코로나 이후에 병원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국을 많이 안 가게 된 거예요. 보통 OTC, 일반 약품은 그 약을 사려고 병원에 가시는 수요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수요가 병원에 처방전 가지고 딱 가요. 처방 약 지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사요. 이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결국은 일반 약품은 처방전 없이 사는 거잖아요. 약국을 가야 사는 겁니다. 근데 약국을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OTC 쪽에 대한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떨어진 것보다도 수익성 쪽에 그쵸. 대해서 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주가 떨어진 이유, 그리고 작년 상황입니다. 그럼 최근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은 굳이 제가 설득할 필요 없고요. 팩트만 보세요. 요즘에 이비인후과 가보신 사람들 아시겠지만 줄 서 있을걸요. 올해 1분기 모두가 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 30%가 갔을 것 같은데, 예, 가서 뭐 확진 양성 받으면 약 받고요. 안 나와도 감기약 받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약국으로 갑니다. 처방전 들고 약국으로 가서 이것저것 사요 또. 그래서 OTC 쪽 실적이 다이나믹하게 개선되고 있어요. 동국제약 거는 안 사잖아요. 다른 거 감기 뭐 대원 뭐 다른 거 좀. 그래서 오히려 ETC 쪽에 감기 쪽 관련된 업체 실적이 뻥 터질 거예요. 제가 커버하진 않지만 그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걸 하지 굳이 이걸 할 필요도 없잖아. 그 기업들이 더 좋긴 하죠.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네. 더 코로나로 인한 효과가 더 좋은 거 인정 당연히 해야죠. 근데 동국은 원래 좋았던 회사인데 꺾였던 이유가 이거예요. 스트로스니까 목에 먹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구할 수도 없어. 살 수 없어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약국을 많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회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OTC 쪽에서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C랑 헬스케어는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성장률이 과거 대비 좀 낮았을 뿐입니다. 참고로 이번 1분기 아직 실적은 안 나왔고 뭐 5월 중순 정도에 나오겠죠. 아마도 ETC,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둘 다 역사적 최대 매출액 나올 겁니다. 별 문제 없이. 왜냐면 계획 대비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해봐야 될 건 뭐냐면 ETC 부분 다 동국제약이 뭐 기술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논하고 뭐 그러면 좀 개량 시장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단 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동국제약이 그래도 강점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스피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 써놨어요. 체내의 약물이 청천히 방출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거든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약을 맞았는데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일주일 만에 없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약을 한 번 맞았을 때 한 달 동안 지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 기술이 동국이 가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국제약 내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 하나가 로렐린 데포라는 호르몬제예요. 그게 과거 2년 동안에 70% 이상 CAGR로 나오고 있거든요. 호르몬제예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약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늘려주는 거죠. 이게 되게 실적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플랫폼 기술로 약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ETC 부분은 동국제약이 과거 3년 동안에 15.7% CAGR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도 성장이 두 자릿수 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당장도 좋아요. 그래서 ETC는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잘 팔려요. 생각보다. 작년에 좀 안 팔렸는데 다시 잘 팔려요. 이 이유는 저보다 여성분들이 더 잘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거지만 깊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팔려요. 두 번째, 동국제약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OTC, 일반 의약품에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생활용품으로 팝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도에 들어있는 치약에 좋은 성분들 있죠. OTC에 있는 잇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치약을 만들어서 덴트릭스로 팔아요. 이것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억 이상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팔아요. 이런 치약 그리고 여성분들 종아리 같은 거 붓기 빼주고 그런 것들 센시아라는 OTC 약을 가지고 센시안이라는 압박 스타킹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용품으로 되게 다각화시키고 있어요. 나도 동치약 제품 많이 쓰거든 집에. 네. 그냥 크림도 쓰고 우리 와이프도 좋아요. 이게 재생 그 능력이 네. 있다고. 네, 가성비가 좋아요, 사실. 저 싸고. 네. 근데 주가는 안 되더라고. 네, 뭐 근데 드릴 말씀 없어요. 이게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답하고 따박따박 성장하는 약간 재미없는 회사 좋은데 좋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외국인 팔아서인데 외국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저도 모르죠. 그게 문제인데. 네, 저는 약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은 그래도 실적을 따라가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뭐 어쨌든 동국제약은 바이콜입니다. 그리고 대신 단타 치실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중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물려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네, 그쵸. 그래도 저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정식 팀장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네 나는. 근데 이제 오늘 내용 잘 되새겨 보시고 어떻게 짧은 이거 한 2-30분 갖고 내용이 되겠어요. 그냥 뭘 찾아야 되는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내가 자꾸 저번에 그 리오프닝도 다들 뻔한 여행주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 네. 어떤 사람들은 채용 관련된 리오프닝주를 찾아서 그 S증권에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도 되게 고민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네. 자료가 딱 나가버려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얘기하지 뭐 우리 잘 못 냈으니까 그거 뭐지? 뭐지 그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당신 옛날에 했던 종목인데 뭐 H. 사람인 HR 같은 거 그것들도 있었고 닭고기 관련주들도 사실 우리 음식료를 닭강정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냥 요새 내가 요새 좀 아쉬운 게 그냥 보면서 방송을 못 하니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다행인 게 비메모리도 관심 많다니까요. 네. 근데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좋네. 이 종목을 다루니까 어쨌든 간에 왜 비메모리 관심이 많냐? 메모리는 아리까리 하거든. 저는 뭐 메모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니, 공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제를 던져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어요. 확실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게 비메모리니까 네. 관련된 업체들은 엄청 뒤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여튼 오늘도 잘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 앉아가지고 전부 다 무슨 뭐 배터리 무슨 뭐 솔직히 다 철진한 것들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유튜브에서 떠드는 순간 그거 다 상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은 숫자 나오는 거 찾고 있다. 숫자 네, 나오는 거. 숫자 나오는 거. 음식료처에서 많이 찾았었고 자동차도 숫자 나오는데 자동차 공부하다 보면 또 이쪽이 연동됩니다. 아까 비메모리가 그쵸. 그게 하나가 있고 동제약 같은 것들은 뭐 저희도 할 말 없어요. 다나와는 약간 우리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유효해요. 저는 이게 종목 인내심이 고민할 때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피킹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기업이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팔로우합니다. 그렇지. 동제약 같은 건 그래서 네. 우리가 좀 뭐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뭐 좋아 보여요 저도. 네. 그게 요새 좀 힘듭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종목들 담당자들이 섹터 담당자들이 지금 잘 돼서 타사로 스카웃돼서 하는 바에 내가 지금 그걸 빼놓고 살려니까 참 힘든데 오늘도 어제 급락할 때 참 이런 게 아쉬워요. 막 급락한다고 앉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장을 좀 너 잘 모르겠어 2,500 갈 수도 있고 뭐 나도 모르겠는데 정작 어제 같은 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기업을 공부해놨던 사람들은 어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은 기업들은 확확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가 어제 몇 군데 전화 오길래 어떻게 될 거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2,500 가도 그런 것도 많이 안 빠진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무슨 뭐 음식료 기업들이랑 뭐랑 또 IT에서도 몇 가지 있거든 비메모리. 여기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내가 말했던 종목이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 하면 막 하여튼 좀 사람들이 되게 정작 중요한 걸 안 보고 또 지금은 다 연준이랑 뭐 중국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또 지금은 바짝 정신 차리시고서 기업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했던 동국제약도 뭐 잘 안 됐었는데 뭐 봅시다. 그 보고 아까 내가 알던 회사가 유니캐스트야 사실은. 네. 유니캐스트는 근데 자회사가 지분법 이익으로 너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장점이라니까. 네, 그게 그쵸. 그 멀티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메커스랑 유니캐스트를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메커스가 더 커요. 그치. 근데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유니캐스트가 높아요. 그거는 이제 드림텍을 갖고 있고 또 밑에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상장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이게 다 비슷하게 통한다는 게 다들 보는 것들이 비슷해 지금. 그래가지고 리노는 좋은데
이제는 아까 어떤 데 5% 들고 있잖아. 나도 잘 아니까. 이거 너무 좋다. 존나 알지. 뷰억스 좋지. 뭐 이런 거 다 네, 좋다니까. 좋아요. 네. 아는데 이미 다들 지분들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참신한 거 찾고 있는 분위기여서 참신한 걸 찾고 있는데 장이 무너질까요? 저는 지금 자꾸 무슨 뭐 2,500 갈 수도 있고 2,470을 갈 수도 있고 2,560 간다고 얘기할까요? 그거 누가 맞추겠어요? 작년에는 매크로가 되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니까 싼 거예요. 안 맞아요. 좋아 보이니까 상황이 너무 끔찍해 보이거든. 올 여름에 사단 날 것 같거든. 금융위기 나올 것 같고 막.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거 어제 같은 날 다 집어 던진다고 보통. 그 집어 던지는 순간 제가 이런 말해서 이건 증권 채널에서 막 난리치고 유튜브에서 난리치겠죠.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바싹 정신 차리고 밑에 대놓고 어제 사는 날이지 어제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그런 느낌. 잘못돼도 거기서 사놓으면 최소한 단타 잘 안 쳐요 거기서 사가지고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희가 좀 미리 말씀드린 게 좀 섹터 담당자들이 많이 비어가지고 좀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 보강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종목들을 이렇게 함부로 저희가 콜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스모켓 팀의 조은혜 연구원이 네. 뭐 콜했었는데 JVM. 네, 그쵸. 내가 참 있질 않. 이유가 명확하니까요. 그냥 자료 나왔는데 그날 주가 명확하니까. 많이 떴었어. 네. 아니 내가 악플 지우라고 했는데 뭐 기관 새끼들 오늘 팔아먹으려고 뭐 자료 내고 방송했다. 내가 속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날도 들다가 놔뒀는데 그날이 뭐 나름 의미 있는 전환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오늘 콜하고 있잖아. 자료 나왔으니까. 네. 자료 나와서 콜했으니까 아마 내가 말한 종목도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료 나왔는데 방송하는 녹음하는 시간 그거 뭐 몇 프로 차이 때문에 주식을 사고 못 사고 결정난다면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저도 요즘 갈수록 자주 녹음도 안 하면서 말은 좀 이렇게 해서 뭐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들 막 시장을 소설만 보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오늘은 되게 흥미롭네요. 왜냐면 제가 오늘 책도 샀었거든. 그래 서점 가서 반도체 알아? 왜 샀었냐면 네. 이거 또 이런 것도 관심들이 있는 거야. 샤핑하게 다들 막 무슨 음식료 이런 거 인플레이션 관련주 보고 네. 있다가 느낌이 온 거지. 중국 위안화 약하니까 투데이가 맞으니까 상품이 내려가? 그럼 보이지. 여러분 제가 반보합수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로 저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조금씩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뒤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쩌면 커머더티가 더 올라가기보다 수요가 약해져가지고 연준이 뭐 수요 약하게 만든다며요. 그래서 지출하면 뭐가 좋아질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러한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숫자 보셔야 돼요. 맞아. 네. 그러니까 테마 이슈 공부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숫자 안 나오고 이슈에만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숫자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덜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요. 이런 거지. 어제 네. 현대차 숫자가 딱 나왔는데 네. 그 순간에 다 질렀거든. 네. 왜 질렀냐? 딱 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거든. 앞으로는 병원가 풀리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숫자가 좋아. 네. 그러면 자동차 가뜩이나 요새 이런 식으로 좀 공부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현대차부터 사자. 그쵸. 현대차 사다 보면 만도도 괜찮네. 네.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어제 막 작동이 됐죠. 네. 자동차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뭐 그러니까 너무 뭐 좀 매크로하게만 보시려는 분들이 또 의외로 요즘 와서 많아진 것 같아서 잔소리 좀 했습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고 오늘은 하여튼 종목 좀 많이 찾아봅시다. 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